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명제를 증명할 수 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귀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귀납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귀납,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내는 일.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몇 가지의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몇 가지 사실 가지고 얘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전부 다 얘하고 같은 규칙 또는 원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유추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수학으로 연결시키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즉 앞에 몇 개의 항만 가지고 얘네들이 이 수열이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뒤에서도 일반항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일반항에서도 이런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이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수열에서는 여러 항들 사이의 관계식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 귀납적으로 정의됐다는 말, 지금 이런 식을 말하는 거예요.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 아니면 여러 항들 간의 관계식, 이렇게 표현하는 식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된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를 나열하시오. 이게 이 문제의 목적인데, 그러면 A1은 당연히 1이라고 줬고, 이제 A2를 구하고 싶으면 이 식에 N에 2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N에 2를 넣으니까 A2는 2A1 더하기 1이고 A1이 방금 전에 1인 걸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2 곱하기 1 더하기 1 해서 3이다. 이제 A3을 구하고 싶으면 N에 2를 대입을 하자. 그러면 A3은 2A2 더하기 1이 될 거고 A2가 방금 전에 3이었으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1. 그럼 6 더하기 1이니까 7 나오겠네요. N에 3을 대입하면 A4는 2A3 더하기 1이 될 거고 A3이 방금 전에 7이었으니까 2 곱하기 7 더하기 1. 그럼 14 더하기 1, 15 나오겠죠.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 목적 N에 4를 대입을 해보면 A5는 2A4 더하기 1은 A4가 방금 전에 15였으니까 2 곱하기 15 더하기 1, 즉 3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답은 끝났어요.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를 나열하시오.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느냐? 수학은 목적이 있어요, 항상. 더군다나 특히 수열, 규칙을 빨리 발견하라고 했죠. 어떤 규칙이 있냐면 A1이 1이니까 지금 1, 3, 7, 15, 31 어떻게 커지고 있죠? 지금 1에서 3 넘어갈 때는 2가 더해졌고 이렇게 넘어갈 때는 지금 4가 더해졌어요. 이렇게 넘어갈 때는 8이 더해졌고 이렇게 넘어갈 때는 16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얘 지금 뭐죠? 2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이고 얘는 2의 4제곱. 즉 항이 거듭될수록 2의 거듭 제곱식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나오진 않습니다. 뭐냐면 그 차들이 각 항들의 차들이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했었는데 얘 지금 등비 수열이잖아요. 개차 수열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 수열에서는 또 어떤 규칙이 발견이 되냐면 이것도 좋습니다. 잘 보세요. 1은 2 빼기 1이죠. 3은 4 빼기 1, 즉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겠네요. 7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8 빼기 1이니까 15는 16 빼기 1이니까 2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럼 31은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뭐라고 했었어요?
몇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이 수열은 전부 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반화를 시키는 추측을 하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쭉 해보니까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A에는 뭐라고 유추할 수 있을까요? A2가 2의 2제곱 마이너스 1, A3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A4가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아마 A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 이 일반항을 알아냈으니까 이제부터 일반항 알아냈으면 10번째 항 A10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100번째 항 A100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목적의 답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를 나열하는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AN까지 구해볼 수 있는 거. 이게 이 단원의 근본 목적입니다. 바로 2번 A1은 2고 AN 더하기 1은 AN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도 다섯 번째 항까지 찾아봐야 되니까 A1은 2인 거 알았고 N에 또 1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A2는 A1분의 2인데 방금 전에 A1이 2였으니까 2분의 2, 1 나오겠죠. n에 2를 넣어보면 A3은 A2분의 2. 그런데 A2가 1이었으니까 1분의 2, 2가 나오겠죠. 그러면 n에 3을 넣어보면 A4는 A3분의 2. 그런데 A3이 방금 전에 2였으니까 2분의 2 해서 1 나올 거고 하나만 더 n에 4를 대입해 보면 A5는 A4분의 2일 건데 방금 전에 A4가 1이었으니까 1분의 2 해서 2가 나오겠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찾았어요. 어떻게 나와요? 2, 1, 2, 1, 2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네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보니까 홀수 번째 항들은 전부 다 2가 나오고 짝수 번째 항들은 전부 다 1이 나오는 수열이구나. 그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보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첫째 항의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의 귀납적 정의는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으니까 A1, A라고 쓰고 그리고 등차 수열 어떻게 이루어졌었죠? AN 더하기 1은 그 전 거항 AN에 공차 D를 더한 거다. 그리고 뒤에 N은 1부터 쭉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쓰는 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물론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써보라는 문제도 보다도 뭐가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면 이 식이 주어지면 지금 얘는 나에게 등차 수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아차리란 얘기예요. 마찬가지 등비수열. 첫째 항의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의 귀납적 정의는 첫 번째 항이 A이고 그러면 등비수열 어떻게 만들어지죠? AN 더하기 1번째 항은 그 전 거항 AN에 R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등비수열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식이 주어지면 얘는 지금 나에게 등비수열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란 얘기예요. 문제 2번 수열 A에는 A1이 2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하기 1은 AN 마이너스 4를 만족시킨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했네요.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 그러면 이 문제를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1번 즉 수열의 귀납적 정의 몇 가지를 찾아보고 해보면 A1은 처음부터 21이었고 A2는 그 전 거항 21에서 4를 빼란 얘기죠. 그럼 얼마예요? 17이겠네요. A3은 그 전 거항 17에서 또 4를 빼는 거니까 13이에요. A4는 그 전 거항 13에서 또 4를 빼니까 9가 나왔어요. 규칙 쭉 보니까 21, 17, 13, 9 계속 4가 빠지고 있네요. 즉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인 걸 알아낼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식을 보자마자 얘 지금 등차 수열이구나 알 수 있겠네요. 어떻게? an 더하기 1은 그 전 거항 an에 지금 마이너스 4란 얘기는 더하기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4를 더했다는 건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인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21 더하기 n-1 d 그러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n 더하기 25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직접 몇 개 찾아보고 규칙을 찾아서 등차 수열인 걸 발견하든지 아니면 이 식을 보자마자 그 전항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했으니까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인 걸 알았으면 바로 구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결론 AM. 그럼 AM은 AN이 이거였으니까 n자리에 m을 대입한 마이너스 4m 더하기 25가 될 거고 그 AM이 0보다 큰 모든 자연수 m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부등식만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4m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4m은 25보다 작다가 되고 양변을 4로 나눌 거예요. 양수 4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뒤집어지면 안 되고 그러면 m은 4분의 25보다 작다. 4분의 25 대략 6점 얼마겠죠. 그러면 m은 6점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이면 된대요. 그러면 m은 누구 가능하겠어요? 1, 2, 3, 4, 5, 6까지 가능하겠죠. 6까지. 이 문제의 답, 그 모든 자연수 m의 합을 구하래요. 즉 이거 더하라는 얘기는 색깔 바꿔볼까요? 1부터 6까지 합이니까 1부터 6까지 합. 그러면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 끝항 알고 있고 항 6개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답은 2분의 항의 개수 6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그럼 이렇게 약분시키면 3만 남을 거고 그럼 3 곱하기 7 그러면 21이 나오겠다. 문제 3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시킨다. 뭔가 이제 관계식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관련된 관계식이 많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얘 잘 보면 어떤 식을 지금 꽈 놓은 거냐면 얘를 넘길게요. 그러면 a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an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4 an 제곱 되겠죠. 누가 봐도 얘 무슨 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네요. 어떻게? an 더하기 1 마이너스 2 an 이렇게 지금 완전 제곱식을 풀어 쓰고 얘 넘겨서 살짝 복잡하게 헷갈리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것의 제곱이 0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얘랑 즉 an 더하기 1 마이너스 2an이 0이어야겠죠. 그래야 0의 제곱이 0 나오니까. 그렇다면 얘는 지금 뭐다? an 더하기 1은 2an이란 얘기죠. 결론은 무슨 수열인가요? 등비 수열이네요. 그 전항 an에 2를 곱했더니 그 다음 항에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목적. 문제에서 지금 우리에게 뭐 알려줬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가 지금 51인 걸 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니까 그럼 이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은 공비 R-1분의 첫 번째 항 아직 모르겠고 공비 R에 몇 제곱? 8개 나오고 있으니까 8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51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모 2 빼기 1은 1이니까 내버려 두고 이 8제곱이 얼마죠? 256입니다. 그럼 256에서 1을 뺐으니까 A1 곱하기 255는 51이 되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A1은 양변을 255로 나누면 255분의 51이 될 건데 뭔가 좀 커 보이지만 실제 얘에 5를 곱하면 얘 나옵니다. 즉 얘 이렇게 약분돼서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 A1은 5분의 1이고 그러면 문제가 A1 더하기 A2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A2는 당연히
공비가 지금 2인 등비 수열이니까 얘에다가 2를 곱한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A1은 5분의 1, A2는 5분의 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 A1 더하기 A2는 5분의 3이 나온다. 답은 어려운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관계식을 잘 정리해서 만들어내서 이 관계식을 얻어내가지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인 걸 알아차리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문제 4번. 수열 A에는 첫 번째 항 A1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고, 그리고 지금 수열의 귀납적 정의식이 이렇게 두 가지 나왔어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대요. 당연히 복잡하겠죠. 수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수열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자연수 n 자리에 1, 2, 3, 4 몇 개 대입해 보면 어떤 규칙이 발견됩니다. 그 방법 잘 사용해야 돼요. 이 문제가 아마 그 대표적인 유형일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 가와 나 조건에 n의 1부터 해서 쭉 차근차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n에 1 대입하면 가 조건은 a2는 a1 더하기 2. 나 조건에 n에 1 대입하면 여기 쓰겠습니다. A3은 A2 곱하기 A4가 되겠네요. 그리고 n에 이제 2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 n에 1을 대입하면 가 조건은 A4는 A2 더하기 2가 될 거고, 나 조건에 n에 2를 대입하면 A5는 A4 곱하기 A6 되겠죠. 이렇게. n에 3까지만 대입해보고 이제 규칙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n에 3 대입하면 A6은 A3 더하기 2가 될 거고, n에 3 대입하면 A7은 A6 곱하기 A8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규칙이 발견됐냐면, 가보세요. 왼쪽 좌변 다 누구죠? A2, A4, A6 전부 다 짝수 번째 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나 조건은 좌변 보니까 A3, A5, A7 전부 다 홀수 번째 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다시 가 조건 돌아와서 우변을 보니까 전부 다 뒤에 더하기 2가 있어요. 그럼 그 앞에가 누구냐면 A1, A2, A3, 즉 그 왼쪽에 있는 항의 넘버의 절반 A1, 그리고 얘는 A4니까 그 항의 넘버 4의 절반인 2, A21, A2겠죠. A6, 이 항의 넘버 6의 절반 A3. 그러면 n의 4를 넣지 않아도 우리는 그 다음이 A8은 짝수 번째 항인 A8은 이 항의 넘버의 절반 A4 더하기 2라고 알 수 있을 거고, 하나만 더 써보면 A10은 A5 더하기 2라고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물론 n의 4를 넣고 n의 5를 넣어도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제 다시 나 조건 보니까 좌변 A3, A5, A7, 아마 그 다음은 A9, 그 다음은 A11이었을 건데, 그럼 나 조건의 우변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연속된 두 짝수 번째 항들의 곱이에요. 그런데 앞에가 누구냐면 그 왼쪽 것의 바로 앞에 거 항. A3일 때 A2, A5일 때 A4, A7일 때 A6이니까 A9일 때는 A8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바로 연속인 짝수 번째 항 A10일 거고, A11 바로 그 앞에 거 항 A10 곱하기 그 다음에 연속된 짝수 번째 항 A12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 여러 개의 조건들을 찾아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문제에서 준 유일한 값 A3이 3이래요. 당연히 이 값 많이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A3 값 3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A3이 보이냐면 여기 보이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A3 대입해 볼게요. 그럼 A3이 3이니까 3은 A2가 누구예요? 여기 있네요. A1 더하기 2죠. A1 더하기 2. 그리고 A4가 누구죠? 여기 있네요. A2 더하기 2. 이렇게. 그런데 방금 전에 A2가 누구였냐면 A1 더하기 2였으니까 여기 A2 자리에 A1 더하기 2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3은 A1 더하기 2, 그리고 여기 A2에다 A1 더하기 2를 대입을 하면 A1 더하기 4 되겠죠. 이제 전개만 하면 된다. 얘 전개하면
A1 제곱 더하기 6A1 더하기 8 그리고 는 3이 있으니까 이제 3까지 넘어오면 A1 제곱 더하기 6A1 더하기 5는 0이 될 거고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A1 더하기 1, A1 더하기 5로 되는데 벌써 감이 오죠. 그렇다면 A1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5여야 하는데 문제에서 처음부터 A1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얘 탈락, 얘밖에 안 되겠다. 이제 우리는 A1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다시 여기 방금 찾아낸 이 수많은 조건들에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A9 값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A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A1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 나오겠죠. 그래서 A2는 1인 거 알았고 A3은 처음부터 3으로 줬었고 그럼 A4는 방금 전에 A2 값 알아냈잖아요. 1로 1 더하기 3 되겠네요. 그러면 A5는 A4 곱하기 A6인데 A4가 방금 전에 3인 건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누구를 모른다? A6을 모른다. 이제 A6 값 알아내면 되겠죠. A6 여기 있잖아요. A3이 방금 전에 3이었으니까 3 더하기 5. 그래서 A6은 5니까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A5는 3, 5, 15가 나올 거고 그럼 이제 A7은 A6, 5였잖아요. 5에 이제 누구를 곱해야 되냐면 A8을 곱해야 돼요. 근데 A8 여기 있네요. A8은 A4 더하기 2래요. A4가 3이었으니까 3 더하기 5. 그러면 A8이 5니까 여기 5를 대입하면 25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A9는 A8 값 얼마죠? 5죠. 그 5에 이제 A10만 곱하면 되는데 A10 여기 있잖아요. A10은 A5 더하기 1이에요. 근데 A5가 지금 얼마였어요? 15였잖아요. 15 더하기 17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A10이 17이니까 여기에 17을 대입하면 5 곱하기 17, 85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원하는 A9 값은 85가 나오겠다. 문제 5번.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활용 문제. 거기에 지금 퍼센테이지까지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문제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한 개를 심으면 10개를 수확할 수 있는 감자. 감자 하나를 심으면 감자입니다. 이 감자 하나를 심으면 이 감자 하나당 감자 몇 개가 나온다고요? 10개가 나온대요. 놀라운 감자네요. 감자 하나를 심으면 그 감자 하나당 10개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농가에서 매년 수확한 감자 중 400개는 남겨두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400개는 남겨두고 나머지의 70%는 판매하고 그리고 30%만 이듬해에 다시 심는데요. 그랬을 때 올해 수확한 감자가 800개라면 N년 후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지금 올해 800개를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A1은 800일까요? 아니죠. N년 후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가 AN이니까 그러면 1년 뒤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가 A1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처음 있다고 해서 A1이 아니에요. 1년 뒤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가 A1. 그래서 올해 800개를 지금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400개는 따로 빼두고 남은 400개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건데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 400개 중에 70%는 팔겠대요. 그리고 30%만 따로 심겠대요. 즉 이만큼만 다시 심는 거죠. 이만큼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뒤에 심는 감자의 개수는 400 곱하기 퍼센테이지 100분의 30이니까 100분의 30 곱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심은 감자의 개수죠. 그런데 감자 한 개당 10개가 나니까 이 심은 감자에 곱하기 10을 하면 그게 이제 1년 뒤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겠죠. 얼마인가요? 얘 300이니까
이렇게 약분시키면 3 남아서 1200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첫 번째 A1은 1200 되는 겁니다. 800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작업을 쭉 하다 보면 마지막 목적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낼 수 있는데 얘들을 이제 바로 일반화 시켜 볼게요. N년 뒤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 AN과 N 더하기 1년 뒤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 AN 더하기 1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N년 뒤에 N년 AN을 감자 수확했어요. 그 중에 400개는 무조건 남겨놔야 되고 그럼 남은 감자 몇 개인가요? AN-400개죠. 그 중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70%는 팔 거고 30%만 심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N 더하기 1년 뒤, 얘보다 1년 뒤인 이때 심어지는 감자의 개수는 이만큼이겠죠. 뭐겠어요? AN-400 곱하기 30%니까 100분의 30. 이만큼이 심어지는 개수인 거고 감자 한 개당 10개씩 수확할 수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 여기에 곱하기 10을 한 것이 이만큼의 수확하는 양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얘 300이니까 약분시키면 이제 어떻게 돼요? AN 더하기 1은 AN-400 그리고 얘 계산하면 3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3AN-1200이 나오겠다. 그래서 AN 더하기 1은 3AN-1200이고 첫 번째 항 A1은 120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 문제 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란 무엇일까? 수학적 귀납법, 쉽게 말하면 어떤 수학적인 내용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증명법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수열에서 나오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 방법이에요.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먼저 첫 번째 n이 1일 때 그 명제가 성립하는 거를 내가 보여줘야 돼요. 정말 n에 1을 대입했더니 이 식이 성립하는구나 보여주고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방금 전에 1번은 실제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하고 나서 얘를 이용해서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면 이 명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의 방법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어려울 거니까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 6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괄호 1번 많이 본 공식이죠. 뭐예요? 시그마 k 제곱이네요. 좌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땡땡땡 n의 제곱을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겠죠. 그렇다면 그 공식은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다 여러분들 외웠을 거라 믿습니다. 지난 강의 영상에서는 이 증명을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해 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공식을 이번에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 한번 해보겠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n이 1일 때 이 등식이 정말로 성립한다는 걸 내가 직접 보여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n이 1, 좌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 하나만 채택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좌변은 첫 번째 항 1의 제곱 하나만 그러면 1이겠죠. 그렇다면 우변은 뭐예요? n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n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즉 6분의 6이니까 1 되겠네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 둘 다 1, 1 같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저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부터인데 두 번째 그렇다면 n이 k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n이 k라는 얘기는 주어진 식에 n자리에 k를 대입하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k의 제곱은 이게 좌변이죠. 그렇다면 우변은 뭐가 돼야 되냐면 n자리에 k를 대입하는 거니까 k 더하기 1, 2k 더하기 1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마지막 핵심 이 수학적 기납법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양변에 어떤 작업을 해줄 거예요. 보통 많이 더할 건데 그렇다면 양변에 뭘 더할 건지 이것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좀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미로 찾기를 해봤으면 알 텐데 미로 찾기 하다가 잘 안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반대로 도착지에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 보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목적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n이 k 더하기 1이면 주어진 식 어떻게 바뀌나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k 더하기 1의 제곱은 오른쪽 k n자리에다가도 k 더하기 1을 대입하면 6분의 그러면 k 더하기 1, k 더하기 2 그리고 여기에 k 더하기 1을 대입하면 2k 더하기 3 나오겠네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왼쪽 좌변 보세요. 얘 앞에 k제곱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1제곱, 2제곱, 3제곱 땡땡땡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제곱 만들어지려면 양변 얘 옆에다가 뭐 더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요거 더하면 좋겠죠. 그래서 양변에 k 더하기 1제곱을 더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 잘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다가도 똑같은 이걸 더해서 마지막에 이 모양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예상하기 위해서 한번 써본 거고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이걸 더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1제곱, 2제곱, 3제곱 더하기 땡땡땡 k의 제곱 그리고 하나 오른쪽에다가 요거 더했으니까 그렇다면 오른쪽도 k 더하기 1, 2k 더하기 1 나누기 6 이었던 이 오른쪽에도 뭘 더해야 되냐면 똑같이 k 더하기 1의 제곱을 더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얘만 잘 정리해서 아까 지워버렸지만 오른쪽 모양만 잘 만들어내면 돼요. 그럼 얘 둘 더하면 딱 봐도 뭐 해야 될까요? 통분해야겠네요. 통분. 그러면 6분의 k 더하기 1, 2k 더하기 1 그리고 누구 더했냐면 지금 얘를 6으로 통분했으니까 6k 더하기 1 제곱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는 이제 여기 지금 k 더하기 1이 있고 여기에도 k 더하기 1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를 k 더하기 1 하나만 묶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k와 2k 더하기 1이 남으니까 전개해보면 2k의 제곱 더하기 k 되겠죠. k랑 2k 더하기 1. 그럼 오른쪽엔 요거 누구 남았어요? k 더하기 1 하나만 꺼내 갔으니까 6이랑 k 더하기 1 하나만 남겠네요. 그래서 누구 남냐면 6k 더하기 6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모 나누기 6. 이제 위에 거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 먼저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2k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6k니까 7k 그리고 더하기 6. 얘는 인수분해하면 2k와 여기 k와 여기 3, 2 하면 지그재그해서 여기 3k 되고 여기 4k 되니까 실제로 더하면 7k 즉 플러스 되면 되겠죠. 즉 여기 뒤에 있는 애를 인수분해하면 2k 더하기 3과 k 더하기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k 더하기 1,
k 더하기 2 그리고 2k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분모 나머지 이렇게 분모는 나누기 6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결론이에요.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지금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 뭐하고 있는 거냐면 n이 1일 때 정말 이 식이 성립한 걸 보여줬고 n이 k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양변에 k 더하기 1 제곱을 더해줬더니 얘가 최종적으로 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누구냐면 여기 오른쪽 n자리에 k 더하기 1을 실제로 대입해서 만들어진 식입니다. 그렇다면 결과 즉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즉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줬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이 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이 가운데 양변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될지를 잘 찾고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돼요. 괄호 2번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그리고 n 곱하기 n 더하기 1까지 즉 연속된 두 자연수들을 곱해서 여기까지 더하면 그 결과물은 3분의 1n, n 더하기 1, n 더하기 2와 같다. 실제로 n자리에 어떤 자연수를 대입하던 좌변, 우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어떻게?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럼 n이 1이라는 얘기는 좌변은 첫 번째 항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좌변은 얘 하나 1 곱하기 2, 즉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변은 n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실제 n자리에 1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되겠죠. 그러면 3 약분돼서 2만 남을 거니까 실제 n이 1일 때 좌변, 우변 같네요. 그래서 성립한다 라고 실제로 내가 한번 보여주고 두 번째 이제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즉 n이 k라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더하기 땡땡땡 k 더하기 1 요놈은 오른쪽에도 n자리에 k를 대입하면 3분의 1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되겠죠. 이것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면 이제 우리의 목적 양변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어차피 우리의 최종 목표가 n이 k 더하기 1일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에 k 더하기 1, k 더하기 1 집어넣으면 좌변의 제일 끝에는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양변에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요놈을 더하면 그러면 이제 아까 가정했던 이 식의 좌변에다가 전부 다 똑같이 얘를 더할 겁니다. 그러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땡땡땡 k 더하기 1 얘 옆에 누구? k 방금 더했던 요놈 이거 더하고 이거 하나 더해주고 당연히 오른쪽에도 똑같이 더해줘야 되니까 3분의 1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얘 옆에도 똑같이 얘를 더해주겠다. 그럼 이제 얘는 아까 1번보다는 조금 더 정리가 쉽겠네요. 지금 누가 봐도 오른쪽 어떤가요? 묶어질 게 보이죠? 누구? 여기에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여기에도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있으니까 k 더하기 1, k 더하기 2로 묶어내 보면 여기 누구만 남아요? 3분의 1k만 남죠. 여긴 누구만 남아요? 1만 남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여기에서 3분의 1을 밖으로 끄집어 오면 여기 k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그대로 k 더하기 2가 되는데 여기에서 3분의 1을 끄집어 왔으니까 여기 k만 남고 여기는 3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 이걸 더했더니 얘가 정확하게 얘가 됐대요. 그러면 지금 얘랑 얘는 누군가요? 주어진 식 n자리에 k 더하기 1을 대입한 거죠. 즉 뭐예요? 즉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이제 내가 보여주는 거고,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에 의해서 주어진 식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문제 7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3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어떤 식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명제네요. 그랬을 때 가와 나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지금 박스에 전체적으로 수학적 귀납법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빈칸 가와 나를 넣어놨어요. 선생님은 이 유형을 빈칸 넣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이 박스 안에 전체 내용 다 완벽하게 이해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순수 목적,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찾고 싶은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한 것보다 이 등호, 만약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등호 같은 걸 잘 활용해서 앞뒤 문맥만 잘 살피면 가나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n이 1일 때, 수학적 귀납법이니까 n이 1일 때 정말 이 명제 3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가 되느냐 증명하는 거니까 n에 1이 대입하면 1 대입해 보세요. 그럼 3의 제곱 마이너스 1, 8. 정말 8은 8의 배수죠. 근데 솔직히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써놨다는 거는 맞는 말일 거 아니에요. 두 번째, n이 k일 때 요게 8의 배수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요 아이디어 정도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8의 배수니까 8m이라고 잡는 거 어렵진 않지만 이런 아이디어 알아두고, 이제부터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얘가 된대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 같아야 되니까 뭐 여기 마이너스 1 소거 될 거고, 얘랑 비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어떻게 되죠? 3의 2k 더하기 2, 물론 소거 되겠지만 마이너스 1 써주고, 그럼 얘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제곱 곱하기 3의 2k의 제곱으로 분리할 수 있을 거고, 뒤에 마이너스 1. 그럼 얘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소거 될 거고, 그럼 얘랑 같으려면 얘가 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얼마다? 9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고, 이제 요 나를 알면 되는데 또 얘랑 같잖아요. 등호예요, 등호. 그러니까 얘 방금 전에 가가 9인 거 알았으니까 9 곱하기 3의 2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얘 전개해 볼게요. 8 곱하기 3의 2k의 제곱 더하기 8네모. 그러죠? 이 둘이 같으면 된대요. 그럼 8네모를 구하는 거니까 얘 넘겨버리면 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8네모는 얘 넘어가면 얘랑 동류항 계산해보면 3의 2k의 제곱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얘를 절대 괜히 준 게 아니에요. 3의 2k의 제곱 마이너스 1을 8m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얘잖아요. 그럼 얘 뭐 되겠어요? 8m 되겠네요. 그럼 네모에 들어갈 값은 m이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내용은 m. 이렇게 해서, 물론 이 문제 솔직히 말하면 쉬운 문제입니다. 빈칸 넣기 중에서는. 하지만 빈칸만 궁금하면 앞뒤 문맥, 이 등호 같은 걸 잘 활용하면 찾을 수 있고, 결론 n이 1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한 걸 보여줬고, n이 k일 때 정말 8의 배수가 되는 것을 가정하고 나서 실제로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건 8의 배수란 얘기이니까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니까 이 명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 과정입니다. 문제 8번.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이건 부등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등식보다 부등식의 수학적 귀납법 증명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거네요. 이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면 제일 먼저 뭐 했었죠?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최소값 n이 누구예요? 2겠네요. 2. 즉 여기는 n1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작을 뭐부터 해야 되냐면 n이 2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n1 아니에요. 그러면 n이 2일 때 실제 좌변에 n에 2를 대입해 보면 좌변 그럼 어떻게 되죠? 좌변은 1 더하기 h의 제곱이 돼요. 전개해 보면 1 더하기 2h 더하기 h의 제곱 되겠네요. 완전 제곱한 겁니다. 그러면 우변에
n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h가 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 한번 크기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1 더하기 2h, 1 더하기 2h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h의 제곱을 더했는데 h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얘 뭘까요? 양수겠죠? 그럼 똑같은 1 더하기 2h에 양수를 더했으니까 이 두 값 비교해보면 당연히 왼쪽 좌변이 더 크겠다. 그래서 지금 부등식이 성립하네요. 그래서 n이 2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내가 직접 보여준 거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 걸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럼 n이 k일 때는 1 더하기 h의 k의 제곱이 1 더하기 kh보다 더 크다고, 즉 이것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양변에 어떤 똑같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양변에 어떤 작업을 해줄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부터 보라 그랬죠. 우리의 목적 n이 k 더하기 1일 때가 궁금한 거니까, 그럼 실제 n에 k 더하기 1 대입하면 1 더하기 h에 k 더하기 1 제곱이죠. 그것이 지금 1 더하기 k 더하기 1h보다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좌변을 보면 얘는 지금 뭔가요? 지금 원래 좌변이 이거였었는데 어떻게 변해 있죠? 1 더하기 h에 k의 제곱하고 1 더하기 h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오른쪽에 뭐 하면 좋겠냐면 1 더하기 h를 한 번 더 곱하면 좋겠다. 양변에 이거를 이번엔 곱하는 거예요. 이걸 곱하면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양변에 곱해야 되니까 왼쪽 좌변은 1 더하기 h의 k의 제곱, 그리고 걔한테 1 더하기 h 곱했고, 그리고 요놈 1 더하기 kh, 얘에게도 당연히 똑같이 1 더하기 h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원래 부등식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했었는데 우리가 곱한 이 1 더하기 h 양수잖아요. 그럼 양수를 양변에 곱했기 때문에 또 부등호는 안 바뀌겠다. 그러면 얘 전개 한번 해볼게요.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 쓰겠습니다. 밑에. 그러면 얘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1 더하기 이렇게 하면 h, 이렇게 하면 kh, 그리고 이렇게 하면 kh의 제곱이 됐어요. 그렇더니 얘는 요 두 개가 h 동류항이니까 1 더하기 어떻게 돼요? k 더하기 1 h 더하기 kh의 제곱이죠. 즉 얘는 지금 뭐냐면 1 더하기 k 더하기 1h 그리고 kh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얘보다 크죠. 왜냐면 요 값에 양수를 더했으니까 지금 k 자연수니까 양수일 거고, h 양수라고 했으니까 h 제곱도 양수. 지금 얘 양수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얘보다는 크겠네요. 1 더하기 k 더하기 1 h. 그럼 아까 얘 지워버렸지만 우리가 k 더하기 1일 때 우변 모양이잖아요. 결론. 지금 우리는 얘가 이제 누구예요? 얘가 누구냐면 1 이쪽에 쓸까요? 1 더하기 h에 k 더하기 1제곱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결론 어때요? 양변에 1 더하기 h 양수를 곱했더니 1 더하기 h에 k 더하기 1제곱이 1 더하기 k 더하기 1h보다 크다라는 결론 나왔어요. 크다. 지금 얘가 얘인데 얘가 얘보다 크고 또 얘가 얘보다 크니까 결론은 이 제일 왼쪽 것이 제일 오른쪽 것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뭘 얻게 되는 거냐면 1 더하기 h에 k 더하기 1제곱이 누구? 1 더하기 지금 얘죠. 얘 1 더하기 그러면 전체 괄호 안 해도 되겠네요. 1 더하기 k 더하기 1h보다 크다란 결과를 얻었잖아요. 즉 뭐예요? 즉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이제 보여줬으니까 주어진 부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부등식 크기 비교 잘해야 되고 양변에 어떤 작업할지 마찬가지로 잘 찾아줘야 돼요. 괄호 2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봐야 되니까 첫 번째 n이 2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 n이 2란 얘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만 가지고 올 거고 그러면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그러면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 될 거고 우변은 n 자리에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실제 통분해서 계산하면 2분의 3 그럼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를 4로 맞춰주면 4분의 6 되겠죠. 그럼 4분의 5 좌변은 4분의 5고 우변은 4분의 6이니까 우변이 더 크다. 정말 n이 2일 때 주어진 부등식 성립했네요.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나서 이제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함을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 n이 k란 얘기는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 제곱분의 1이 여기 n에도 k를 넣으면 되니까 2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걸 가정하고 나서 좀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가정하고 나서 이제 우리의 목적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번엔 양변에 얘 같은 경우는 뭘 더해주면 좋을까요? 양변에 k 더하기 1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 오른쪽 끝에 이 좌변에 맨 오른쪽 끝에 누가 있으면 좋겠냐면 k 더하기 1 제곱분의 1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분의 1 이것을 양변에 더하면 양변에 이것을 더하면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 제곱분의 1 지금 이 식에 얘를 더한 거니까 더하기 요거 그래서 k 더하기 1 제곱분의 1 되고 그러면 다시 여기 왼쪽에 있는 요놈 2 마이너스 k분의 1에도 똑같이 얘를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k 더하기 1 제곱분의 1 당연히 똑같은 부등식에 똑같은 값을 더했으니까 양변에 더했으니까 부등호 안 바뀔 거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항상 결론을 좀 생각하면 좋다고 했죠. n에 k 더하기 1을 넣었을 때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n에 k 더하기 1 넣은 모양은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끝에 우변에는 누가 오면 좋을까요? 아마도 2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 이런 놈이 오면 좋겠으니까 그렇다면 얘하고 얘를 한번 비교해 보라 이거죠. 그렇다면 얘랑 비교한다는 얘기는 수학에서 두 수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 뭐죠? 한 값에서 나머지 하나의 값을 빼는 거죠. 즉 얘하고 얘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다는 건 2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 제곱분의 1 이 값에서 얘를 한번 빼볼게요. 이 통째로 이렇게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뺐을 때 만약에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오른쪽이 더 클 거고 만약에 그 값이 0이면 둘 같을 거고 만약에 그 값이 0보다 크면 왼쪽이 더 큰 걸 거다. 수학에서 두 수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하나에서 하나를 뺀 다음에 그 둘의 값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비교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소거 되겠네요. 그럼 남는 건 얘랑 얘. 그러면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 제곱분의 1 얘랑 마이너스 얘랑 만났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누가 봐도 세 개의 분수니까 통분해야겠죠.
누구로 통분하면 좋겠냐면 K랑 K 더하기 1 제곱으로 통분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분자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K 더하기 1 제곱이 올라가면 좋겠고 여기에는 K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K 더하기 1 제곱이니까 K와 K 더하기 1이 필요해서 이렇게 통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분자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K 더하기 1 완전 제곱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K 그리고 얘 전개하면 K의 제곱 더하기 K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K 제곱이랑 여기 K 제곱 소거될 거고 마이너스 2K, KK니까 또 이렇게도 소거되겠네요. 그러면 분자 마이너스 1만 남아요. 즉 얘는 뭐냐면 K 더하기 1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분모는 K 양수니까 얘 양수, 분모 양수일 거고 분자 음수네요. 즉 이가 뭐다? 0보다 작다. 즉 얘에서 얘를 뺀 값이 0보다 작대요. 그럼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부등식도 성립한다 이거죠. 이것을 생각해내는 이유, 우리의 목적을 좀 알고 하면 이거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양변에 이걸 더해서 쭉 봐봤더니 얘가 얘보단 작은데 또 얘가 얘보단 작대요. 결론 얘는 얘보다 작다. 뭐가 성립한 거죠? n에 k 더하기 1을 대입해도 성립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즉 n이 k 더하기 1일 때에도 성립한다 라고 이제 보였으니까 그렇다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